네, 안녕하세요. 저희 연수 사업실에서는 사업 설명회 전 그 사업 설명회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주요 질문 사항들을 접수하였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질문 사항들에 대한 응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외에도 더 많은 질문들이나 궁금하신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이 설명회 이후에도 앞서 안내드린 컨설팅 등 추가적인 안내 세션 등을 통해서 추가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1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 플로우에 공유된 길라잡이를 보니 연수생 식비 현금 지급은 주말에 한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평일 저녁에 현금 지급은 불가한지요? 길라잡이 앞서서 변경사항 안내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길라잡이에 따르면 식비 현금 지급은 불가피한 경우 주말에 한해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연수기관 담당자가 연수생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한해서 자율 시간에만 현금 지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평일 저녁에는 불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수센터 객실을 예약하려고 하니 통역사는 숙박이 불가하다라고 안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어권이 아닌 국가연수는 통역사도 연수센터에 체류하면서 연수생들과의 문의사항 등이나 통역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통역사가 연수센터에 숙박하는 것을 희망하시며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연수 과정 언어 등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서 통역사가 투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투입이 되더라도 통역사는 숙박 제공의 필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센터 객실의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에 자녀 객실이 있다고 하면 통역사분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숙박을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더 연수생이나 연수기관 담당자분과 같이 기본 이용 대상은 아닌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 관리자, 사업 실무자가 공무원일 경우 코이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관련 지침이나 사례에 대한 공유, 아울러 이와 유사하게 연수기관과 같은 소속 직원이 강사를 할 경우 강사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 강사료 모두 해당 소속 기관 내규에 따른 수령 가능 기준이나 최대 수령액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규상 그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서 금액을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편성하지 않으시고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서 안내드렸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글로벌 연수사업의 강의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니 이 청탁금지법 기준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OT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 외에도 OT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나오는 OT 질문들은 이번 답변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코이카 저희가 OT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보통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코이카 담당자가 씨앗을 소개하고 코웍스 담당자의 한국 정보, 연수센터 시설 소개, 연수생 안전관리, 사전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연수센터 OT 시 안내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코웍스 담당자분들이 준비를 해주실 예정이며 연수기관에서는 다과 및 이후 연수기관의 입교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연수센터 외의 시설에서 OT를 진행하시는 경우 관련 정보를 담은 OT 영상 자료를 직접 활용하셔서 연수기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진행될 컨설팅 또는 담당자별 문의를 통해서 추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수생이
질병으로 인해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비 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병원 진료비는 1차적으로 연수생이 선 결제하고 코웍스 담당자가 보험 청구 절차 진행 지원을 통해서 보상 금액 환급을 받고 연수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등으로 결제 시점에 연수생이 직접 지불이 어려운 경우 연수기관에서 법인카드로 선결제하시면 마찬가지로 코웍스의 지원을 통해서 보상액은 보험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으시고 자부담금은 연수생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부담금은 연수생이 지불해야 하며 만약 연수기관에서 선 집행하신 진료비, 치료비 중 자부담금에 대한 연수생의 직접 부담 필요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코이카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유사해서 묶음으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연수기간 동안에 숙박시설을 따로 예약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연수생분들이 한국에 입국하신 날 1박은 연수센터에서 지내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연수센터에서 숙박하시게 되면 저희 기관에서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숙소 예약 시 호텔 등급 기준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길라잡이 117페이지 숙소 예약 부분에서도 참고해 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일정 연수센터 우선 숙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시에 한해서는 저희 코이카 담당자와 검토를 거쳐서 경비 기준에 부합하는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다국가 연수의 경우에는 원활한 체크인 지원을 위해서 입출국일은 최대한 연수센터 이용을 권장을 해드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외부 숙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외부 숙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웍스에서도 그 숙박 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코웍스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그 풀 내용을 받아보셔서 참고하실 수 있고요. 외부 숙박을 이용하시는 몇 가지 사유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연수센터가 만실이거나 아니면 연수 장소와의 거리가 멀어서 연센 숙박이 연수 효과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 코이카 사업 담당자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텔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따로 없지만 1일 20만 원 상한액 내에서 집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길라잡이 관련 내용인데요. 질문을 읽어보자면 예산 항목 중 재경비 금액은 결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연수생은 15인입니다. 재경비 항목은 저희 기관의 예산이 아니라 이 항목 역시 코이카 예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경비 항목으로 집행이 불가한 품목이나 서비스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재경비 같은 경우에도 길라잡이 112페이지에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성 산식이 연수기간 3만 원, 계획 인원수 곱하기 110% 하시면 되는 거라서요. 재경비 항목은 코이카 편성 예산이 아니고 연수기간 예산이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 그리고 직접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 예컨대 임원 인건비, 위탁수수료, 과정진행 경비, 다과비, 인솔자 경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실 수 있고 이 또한 비정산 항목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길라잡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경비에서 다과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과비 같은 경우에 식비랑 같이 집행을 하시는 경우가 몇몇 발견이 되었는데 다과비는 꼭 재경비 항목으로 집행하셔야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다국가 연수의 경우에 액션 플랜에 관한 부분인데요. 연수생 15명을 기준으로 액션 플랜을 진행하실 경우 보통 몇 명의 강사가 투입이 되는지, 또한 해당 강사가 일반적으로 연수기관의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인력을 활용하게 되는지, 또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코이카 또는 코웍스 강사 풀에서 풀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 아울러서 액션 플랜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액션 플랜 관련 강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투입이 되고 있고 원활한 조별 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조 강사 투입이 필요한 경우 코이카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주 강사 외 과정당 2명 정도의 보조 강사가 투입되게 됩니다. 액션 플랜을 위한 별도의 강사 풀은 없습니다. 다만 액션 플랜 강의안에 대한 기본 양식은 코이카 홈페이지 글로벌 연수 메뉴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액션 플랜의 조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조 구성을 하실 시에는 연수 과정별로 그 조 구성의 기준을 상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생의 소속 기관별 또는 주제별 그리고 직무별 등 다양한 연수 분야나 연수생의 특색에 맞춰서 조 구성이 가능하니 과정에 따라서 판단하여 조 구성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강의 평가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길라잡이 70페이지에 따르면 강의 평가는 매 강의 종료 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시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매 강의 후 평가를 실시한다면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수 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하려고 합니다. 네, 강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강의별 설문서를 매 강의 종료 후 연수생이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수 상황에 따라서 매일 연수 종료 후 응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연수 기관 측에서 이제 판단하셔서 언제 설문 작성을 하실지에 대한 시점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 양식 같은 경우에는 연수 기관에서 코이카 평가 양식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수 기관 측에서 제작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코이카 평가 양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 협조 요청 공문에 부침에 있는 양식 중에 결과 보고 양식이 있는데 거기 부침에 있는 설문지 양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식을 참고하셔서 연수 기관 측에서도 평가 양식을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비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길라잡이 125페이지에 따라서 식비는 조식 2만 원, 중식, 석식 각 3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식사별로 인당 한도 금액이 적용되는지 혹은 조식에서 식비를 덜 사용한 경우 잔여 금액만큼 중식이나 석식에서 일부 초과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가능합니다. 총 식비 한도 내에서 유동성 있게 집행 가능하시고요. 예컨대 조식에서 식비를 덜 사용하셨으면 그 금액만큼 중식이나 석식에서 초과 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식수 인원 그리고 연수 기간에 따라서 상한액이 조정될 수 있는데요.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연수에 참여한 인원 기준으로 그 상한액을 조정하셔서 그 안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정 체결할 때 계획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실제 입국하신 실제 연수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10명이면 식비 예산은 10명 기준으로 조정해서 그 안에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문화 프로그램 관련 문의해 주셨는데요. 길라잡이 68페이지에서 자율문화 프로그램은 연수기관 담당자 동행하에 여행사를 통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불가하고요. 코웍스를 통해서 가이드 섭외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그것도 사도급 소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 관광 목적의 체험은 지향하시기 바라고 연수 과정 주제와 강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학습 활동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웍스에서 풀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풀을 참고하셔서 섭외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전 OT 및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연수가 1차년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온라인 연수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사전 OT 질문 연이어서 주셨습니다. 우선 사전, 사후 온라인 연수를 포함하는 혼합 연수를 하셔야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활용 가능한 전년도에 영상 강의가 없기 때문에 대면 연수로만 진행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OT에 관련된 문의는 앞서 안내드린 그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별 보고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별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대면 연수 며칠 전까지 제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적절할지, 또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완성도가 낮은 경우 연수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실 수 있는지를 문의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별 보고서의 경우 연수 시작일로부터 10일에서 2주 전까지 제출해 주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한에 대한 미준수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연수생 선발이 확정되어서 연수생의 연락처를 이미 확보하고 계신 경우에는 연수기관에서 추가 안내를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제출을 독려해 주실 수 있고 또 이미 제출 받으신 자료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해 주셔서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전에 국별 보고서 품질을 높여주신다면 추후에 연수 과정 중에 제공되는 국별 발표 세션이나 액션 플랜 제작 생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부분은 다국가 연수생의 그 공항에서 숙소 간 이동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연수생들이 공항 내 코이카 부스를 통해서 연수센터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기관 직원이 개별적으로 공항에서 환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국가 연수의 경우에는 국별로 입국하는 시간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서 공항 내의 코웍스 담당자가 공항에서 연수센터 또는 그 외 숙박시설로 연수생의 차량 탑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수기관 관계자는 연수센터나 숙박시설에서 연수생 하차 시점부터는 관리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인원수로 계산되는 정산 대상 항목의 경우 약정 당시 인원이 변경되면 실제 참여한 최종 인원수로 조정된 상한액 내에서 집행. 다만 비정산 항목인 교육활동 경비, 친교 행사 경비 같은 경우에 연수생이 줄어들더라도 계획 인원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비정산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계획 인원대로 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인원수로 계상되는 정산 항목 같은 경우에 식비도 그에 포함이 되겠죠. 최종 인원수로 조정되는 상한액 내에서 집행하도록 안내되고 있는데 비정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없습니다. 즉 교육활동 경비, 친교 행사 경비 같은 비정산 항목은 계획 인원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사업 담당자와 재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용 부분에서도 같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정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전용도 불가능합니다. 약정 금액 총액 내에서 정산 항목 간의 전용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경비 집행 전에 코이카 사전 승인 없이 하실 수 있는 전용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또 그게 불가능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꼭 코이카 담당자와 사전에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도 길라잡이 관련 질문인데요. 액션 플랜 국별 보고 등 산출물은 번역 가능하고 분량이 유동적임에 따라서 400만 원 정액급 내에서 번역을 실시하고 이후에 정산 시 분량에 상관없이 400만 원 정액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번역 글자 수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약정 체결을 할 때는 그 액션 플랜과 국별 보고의 실제 글자 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급 4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저희가 정산 시에는 실제 번역 글자 수를 확인을 해주셔서 그 금액대로 그 금액대로 정산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400만 원 정액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예. 길라잡이 부분, 길라잡이 128페이지, 129쪽에 보시면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원문 글자 수 확인은 길라잡이 129쪽 하단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 업무 진행 절차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MS 워드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끔 구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S 워드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번역사 섭외 관련해서는 코옥스 통역 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풀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이 마지막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이번 그 사전 질의에 대한 질의 사항 답변 드렸는데 저희 추가적으로 또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각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주셔도 되고 이후에 코옥스에서 진행하실 컨설팅에서도 추가 질의를 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